자, 그래서 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글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고 당일에 올린 글은요, 지금 이 극좌 세력들은 조작된 글이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쓴 글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히 사고 이후에 올라온 글이고요. 물론 해당 소식을 접하지 못한 채 글을 썼을 수는 있어요. 근데 논란이 일고 있고요. 그 지난번 세월호 당시만 하더라도 박 대통령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러면서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고 일어나자마자 소식 빨리 안 접하고 뭐 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라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표가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해당 사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참 이 글을 보면서 참 의문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글을 올릴 수가 있지? 이 시국에 예,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글이 지금 올라온 시간이 10시 8분입니다. 네. 사고가 발생해서 처음 보고가 됐던 시간은 9시 3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지금 150석 이상 절대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행정부까지 마비를 시키고 거의 뭐 행정부 역할까지 거의 해내겠다라는 그런 행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 9시 3분 사고가 이렇게 커다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시간까지 그 제1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일단 그것도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시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차요? 그러니까 시간차라고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외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이제 본인이 올리는 뭐 그 시간에 그러니까 뭐 뉴스를 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근데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걸 올리고 나서 그 밑에 댓글들이 달려지 않았습니까? 엄청 달렸어요. 네, 뭐 이거 부적절하다 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이제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이 무안공항의 사고에 대해서 접했는데 민주당의 제1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댓글 다는 시민들보다 소식이 느렸다? 그게 좀 납득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정말 이게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면 그럼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를 일단 밝혀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 시간 동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당시만 하다가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랬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동안 뭐 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논리대로라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하고 있었는지를 밝히고 두 번째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이걸 쓴 거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 대국민 사과해야죠. 예, 이렇게 정신 나간 글을 이렇게 그 시간에 쓰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계속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면서 뭐 너네들은 지금 뭐 국가의 국민들은 보이지 않고 민생은 보이지 않고 이재명 하나 잡기에 뭐 혈안이 되어가지고 제1야당의 그 뭐 정적 다음 뭐 대통령 후보가 될 정적 제거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니 뭐 어쩌니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글을 보면 정말 윤석열, 한동훈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다라는 것이 이 글에서 오히려 보이거든요. 본인 저 눈에는 한동훈이에요? 그 한덕수가 아니라? 한덕수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윤과 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본인은 이제 정말 그 대통령 생각 밖에 보이지 않는 그 글이 저 글에서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참 그래서 정말 이게 그 정말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해드린다는 점은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세월호 때는 7시간 동안 뭐 했냐라면서 막 하더니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 세월호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세월호 그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있었어요. 근데 박 대통령이 입장을 안 내놨다고 그때 또 뭐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떠들썩했는데 그거 뭐 정부에서 7시간 동안 대응을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대응을 했잖아요. 세월호 당시에도. 그렇죠. 진작 대응을 하고 구조 작업 등등 해경 출동하고 그랬음에도
박 대통령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랬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뭐 했나요? 이런 글을 올릴 시간 동안에 정말 당시에 전 국민적으로 정말 비극적이었던 이런 무한공항 참사에 대해서 소식을 접하기도 이렇게 늦었던 건지, 그리고 소식을 접했음에도 이런 글을 올렸다면은 이건 정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뭐 어딜 가나 비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을 올려서 결국 본인이 글을 삭제를 한 것 같아요. 삭제를 했는데 저는 삭제를 한 것은 그렇다 치고 사과를 했어야 된다 봐요. 이유야 어떻든 내가 소식을 몰라서 글을 썼든 몰랐든 어떻든 간에 해당 글이 논란이 되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된다 보네. 사과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아, 그쵸. 예. 네, 네. 이거는 어쨌든 제일 야당 대표로서 예, 본인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중대한 국민의 175명? 네, 179명인가요? 민주당 의석이요? 아니요, 저희 그 이번에 사망자가 네, 179명으로 지금 예, 179명이나 되는 이 인원이 사망을 한 이런 참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예, 이거는 정말 직무유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또 한 가지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자면은 해외 전문가들이요 둔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 공항 설계 많이 봤지만 최악이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해외 전문가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요, 둔덕도 둔덕이지만은 무한 공항의 설계 자체가 정말 특이하다. 이런 경우 진짜 이례적이고 최악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CNN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저분이 이름이 데이비스 씨였나요? 예, 데이비스 씨입니다. 저 박사분이 데이비스 씨, 전문가분이 데이비스 씨인데, 이 무한 공항도 그렇고 둔덕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저 위치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 위치에 설치된 둔덕이 왜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무한공항의 활주로에 대해서 이 둔덕의 경우를 보면은 그 일본의 공항에서도 둔덕 위치나 둔덕이 만들어진 모양새를 보면은 무한공항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해외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내고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언론들이 지적을 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언론들은 둔덕에 대해서 지적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우선 이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참 결국에는 이게 이 상황이 정말 이 최악의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 이 콘크리트 둔덕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만약에 정말 이 로컬라이저를 밀고 비행기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을 그렇죠. 했다라고 오버런을 했다라고 하면 뭐 멈췄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또 뭐 펜션이라던가 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민가 네. 쪽이. 그래서 거기까지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났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179명이라는 인원이 사망하는 정말 비행기가 반파돼서 폭파되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네, 사실 지금 이 콘크리트 둔덕 같은 경우에 이 로컬라이저 시스템 때문에 이제 그 무한공항의 이 지리적 위치상 이런 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 콘크리트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로컬라이저를 설치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그 국토부가 원래 이제 30일에 어제인 거죠. 무한공항의 로컬라이저를 포함한 콘크리트 둔덕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에 속하지 않아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예. 해명 자료를 삭제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조금 기준을 벗어났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때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제 공항 비행장 시설 설계 세부 지침 제 18조에 따르면 네. 이런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의 길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로컬라이저까지도 이제 사실 포함을 해서 네. 예, 종단 안전구역은 이제 연장을 해야 돼서 만약에 이 로컬라이저가 첫 번째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종단 안전구역을 이 장애물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국토부에서는 이 종단 안전구역 바깥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고 예. 국토부에서 해명 자료를 이제 삭제를 한 걸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 파악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게 지금 확실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한 건데 이 한국공항공사가 이제 작년 2023년도에 이 로컬라이저가 내구연한 15년이 되어서 네. 그래서 장비를 교체를 하면서 기초제를 보강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그러면 2023년도 작년에 이 콘크리트 보강제가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원래 애초부터 설계를 할 때부터 이게 콘크리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 보강을 한 것인지. 근데 보강이라 하면은 기초에 콘크리트가 있었던 걸 보완한 거 아닌가요? 보강은 원래 그런 말이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제 기초제를 보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콘크리트가 아닌 뭔가 예를 들어 다른 소재가 있었는데 거기에 콘크리트로 바꾼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무항공항의 그 구조 자체상 로컬라이저의 높이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는 뭔가 이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뭐 인천공항이라던가 뭐 김포공항 같은 그런 형태로는 될 수가 없을 수밖에 없어서 무언가 그 밑에 지지대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그것이 애초부터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국토부의 그런 그 기준상 이제 기준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네. 이런 식의 그 로컬라이저가 둔덕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공항이 이 무항공항뿐만 아니라 많다면서요? 여수, 네. 청주, 포항공항도 약간 이렇게 비슷한 구조물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왜 이런 구조물이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존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네 이거는 분명히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만약에 비행기가 정말 오버런을 하게 됐을 때 이 로컬라이저랑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2016년에도 이제 그 인천공항에서 UPS 소속 그 화물기가 랜딩 기어가 고장이 나서 이런 식으로 오버런을 하고 결국엔 로컬라이저를 이렇게 충돌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둔덕도 없고 7.5cm 이하로 이렇게 낮은 콘크리트 이런 구조물이 있고 또 이런 콘크리트 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한 60m 정도 60cm 정도 심어져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제 2016년에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UPS 소속의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이 로컬라이저만 이제 파손이 되고 괜찮았다라는 것이 있어서 왜 도대체 이런 구조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명백백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항에 있는 시설 뭐 둔덕도 그렇고요. 관리 누가 합니까? 공항이 합니다. 관리 설계 누가 합니까? 공항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천공항에 있는 구조물들 다 어디 합니까? 인천공항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항공항 특검, 무항공항 관계자들이 나와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제주항공 그 기자회견장에 갔다 왔습니다. 어제 제주항공 기자회견장 가서 제주항공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제주항공에서 그 관계자가 나와서 브리핑을 다 했어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의응답까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제주항공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무한공항 관계자들도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질의응답 받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자가 하나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의문점들이 너무 많죠. 관제사와의 그런 의문도 많고요. 조류 퇴치사 왜 한 명만 있었냐? 언론 보도 나왔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그리고 둔덕까지 포함됐죠. 지금 무항공항 관계자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질의응답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당연히 무항공항 특검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것들이 좀 이뤄지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